후중한고 기출입니다. 1번 5-i, 2-2i 두 개 갖다 빼래요. 그러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연산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3 더하기 i 나올 겁니다. 빠르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3a-2b a의 3배, 그러면 3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9 빼기 2분의 1 곱하기 b니까 저 2분의 1 갖다 곱하고 빼기도 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2x 세제곱 15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저 제곱의 전개식에서 다 전개시키는 게 아니라 뭐만 찾으면 된다? x제곱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져 있을 때 x제곱을 만드는 건 첫 번째 괄호에서 1, 두 번째 괄호에서 3x제곱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첫 번째 괄호에서 마이너스 2x, 두 번째 괄호에서도 마이너스 2x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마지막 괄호에서 3x제곱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 있는 괄호에서 1을 갖다가 뽑아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3x제곱, 4x제곱, 3x제곱 10 곱하기 x제곱이 되는 거니까 답은 10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켤레 무리수라고 불리는 녀석들인데 연산에 있어서 그 두 개를 갖다 더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갖다 곱했을 때 3 플러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5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올 거냐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더해서 6이고 곱해서 4가 되는데 알고 싶은 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니까 결코 x하고 y를 직접 세제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x 더하기 y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 다시 곱하기 6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5번입니다. 자, 누가 공통으로 보이고 있냐면 a 더하기 b가 공통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a 더하기 b를 잠깐 라지 x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괄호는 라지 x 마이너스 2,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뭐가 될 거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죠. a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전개시킨 결과가 8이고 그 얘기는 x세제곱이 16이 되는 거고 x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16이 되는 거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6번으로 갔을 때 조금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보통은 두 개 갖다 곱하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첫 번째에서 몇 개 갖다 곱하게 하고 있어? 세 개 갖다 곱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냐면 하나의 루트 한쪽에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첫 번째가 루트 2i, 두 번째가 루트 6i, 세 번째가 루트 3 곱하기 i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직접 계산을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2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98이 분모의 루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음수가 들어있는 거니까 얘가 안쪽으로 합쳐져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98이 되긴 하는데 앞에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 마이너스가 한번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49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루트 있는 것들, 연산 가능한 것들 다 갖다 곱해 보시면 6 곱하기 그 다음에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마이너스 6i.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루트 마이너스 49니까 루트 49 곱하기 i. 다시 말해 마이너스 6i 더하기 7i가 되니까 얘는 허수단위 i.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 뒤쪽에 있는 그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98을 계산을 할 때도 그냥 이제 루트 2 곱하기 i분의 루트 98로 바꿔서 계산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번.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가 마치 x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정리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개를 시키고 x제곱 그 다음에 2ax인데 얘도 어쨌든 주인공이 모든 실수 a니까 a를 기준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리고 더하기 2a 더하기 y 이퀄 제로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정리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y 그리고 더하기 2x 더하기 2 곱하기 a가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랑 둘 다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가 갖다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주어진 괄호들 2x 더하기 2가 0인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y가 0이니까 y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다. 원하는 결론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에 보니까 x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생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군포 내에 있는 학교 중에 보통 한 번 정도는 걸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는데 지금 보시면 다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은 x-1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개를 시키고 있지. 거기 앞에 붙어 있는 a, b, c, d라고 하는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이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계산해야 될 게 지금은 너무 많잖아. 4개나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은 왼쪽에 있는 그 x 더하기 2의 세제곱을 갖다 전개시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세제곱의 식을 써가지고 여기는 요 식이 x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니까 6x 제곱 그 다음에 3ab 제곱이니까 12x 그리고 b의 세제곱이니까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지금 누굴 기준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1을 기준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상태죠. 오케이? 자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자. 그러면 저 숫자가 1, 6, 12, 8이고 짜잔. 여기가 1이면 그러니까 1을 이용을 해서 조립제법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뒤에 있는 상수들을 거꾸로 갖다 놓을 거거든. 그러면은 1로 나누면 지금 1이고 곱해서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가지고 얼마가 나올 거냐면 27이 한번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맨 끝머리에 나온 27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을 이용을 해서 조립제법을 또 씁니다. 그럼 1이면 1이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는 거니까 이번에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27이 만들어지겠죠. 그 27이 뭐가 되는 거냐면 두 번째 나와 있는 C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1하고 8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조립제법을 씁니다. 1이고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그래서 9가 B가 되는 거고요. 1이 여기는 요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1을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쓴 후 이 만들어진 뒤쪽에 나머지들을 물론 1은 아니지만 그 나머지들을 뒤에 있는 숫자부터 하나씩 갖다가 배치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A가 1이고 B가 9고 C가 27 그 다음에 D도 27이 되는 거니까 다 갖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4가 나오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방법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보는 동안에는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9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 2개 칠 거예요. 첫 번째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두 번째 중근을 가질 때 뭐부터 써야 된다? 중근 갖는 거부터 써야 돼요. 중근은 어디서 갖는 거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는 B' 제곱이니까 M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시면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N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0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뭘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그래서 얘는 m제곱 더하기 2am 더하기 a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4a 빼기 n이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a제곱 날라가고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a 값에 관계없는 거니까 a를 기준으로 묶어주면 2m 더하기 4 곱하기 a 그리고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n이 제로인 게 무조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2m 더하기 4가 얼마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m제곱 마이너스 n이 0이어야 되는 것이고 2m 더하기 4가 0인 거에서 m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n은 m제곱이니까 4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답은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중건을 가질 때라고 하는 표현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판별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24의 세제곱 마이너스 27을 2024 더 곱하기 2027 더하기 9로 나눈 몫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수가 반복되는 형태니까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2024라고 하는 녀석을 A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7을 자 2024는 A, 2027은 A에다 3 더한 거 그 다음에 더하기 9 그래서 얘는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9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a 세제곱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a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 인수분해 공식에 의하면 a-3과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9의 곱으로 표현이 되죠. 맞습니까? 근데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9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숫자 다시 말해 a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을 여기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9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되고? a-3이 되고 나눠 떨어지는 게 되겠죠. 왜냐면 뒤쪽에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몫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a-3이 되고 a는 2024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어찌됐든 간에 복잡한 숫자들이 튀어나온다면 여러분들은 2025라는 숫자들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2025년에 시험 보니까 작년 거라서 그런 거고 그 숫자들을 잘 갖다가 치환해서 계산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두 실수 a, b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에 근 중에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i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반드시 근이 될 수밖에 없다. 1 플러스 루트 2i도 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i하고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i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2니까 a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i와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i 두 개를 갖다 곱하면 b가 되는데 얘가 합차 공식에 의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우선 클리닉하고 있어봐. 교재 풀고 있어 우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거죠. 그래서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허수단위 i제곱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a는 마이너스 2, b는 3. 자, 그 다음에 a 값하고 b 값을 알았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퀄 0가 있는데 지금 얘는 그 a하고 b를 이용을 해가지고 a 더하기 bi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래. 그러니까 지금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i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요 두 개가 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i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4고 c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될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개를 갖다 곱한 거 마이너스 2 더하기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d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3 제곱 곱하기 i 제곱이니까 플러스 9 그래서 d는 13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한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17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연산만 잘하면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느껴졌을 부분이 12번과 같은 문제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전혀 안 어려운 문제예요. px만 찾으면. px만 찾으면 p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p5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p5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px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p1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 p2면 마이너스 2고 p3이 마이너스 3이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p1에다가 1을 갖다 더하면 0이 되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p2에다가 1을 더해도 p3에다가 3을 갖다 더해도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px 더하기 x 이퀄 제로라고 하는 어떤 방정식이 있어. 몇 차 방정식일 거냐면 px가 3차식이니까 px 더하기 x도 3차식이니까 3차 방정식일 거야.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x-1, x-2, x-3이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다 0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px는 x-1, x-2, x-3, x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p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x에다 뭐 갖다 집어넣으라고? 5 집어넣으라 했죠? 그래서 p5는 계산해 보시면 4, 3, 2, 마이너스 5 24에서 5를 갖다 빼는 거니까 계산하면 19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게 1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저 패턴에 새로운 식 만드는 이야기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의 길이가 ABC인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AB의 BC의 CA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양변 2로 나누면 AB, BC, CA의 값이 3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라고 하는 거는 A가 B가 C가 각각 몇 번씩 나오는 거냐면 4번씩 나오는 거니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가 40이죠. 양변을 4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재료 A, B, B, C, CA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는 것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 B, B, C, CA를 갖다 빼는 것으로 계산되니 위쪽에 나와 있는 정보들 활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오케이? 14번.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 이퀄 제로라고 하는 2차 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만약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알파라고 하는 허근이 생겼다면 반드시 누구도 근일 수밖에 없다? 알파 바도 근일 수밖에 없다. 켤레근성질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알파 바도 있고 베타 바도 있고 표기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을 건데 사실 베타는
알파바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베타는 알파바. 그 다음에 베타바는 뭐가 됩니까? 알파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알파바는 베타, 그 다음에 베타바는 알파. 그래서 저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알파바가 베타니까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베타바는 알파. 요만큼을 구하라는 거고, 얘는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 분의 위의 분자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그 다음에 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여기는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므로 더한 거는 4고 곱한 거는 6이 되겠죠.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1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수분해하려 했는데 근데 공통인 게 보이고 있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다? 치환해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그 x제곱 더하기 3x를 라지 a로 치환하게 되면 라지 a 곱하기 라지 a 더하기 1 k 곱하기 라지 a 더하기 8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얘는 정리를 해보자면 a제곱 그 다음에 a하고 ka가 있어가지고 k 플러스 1 곱하기 a 더하기 8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이 a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8을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3x가 x제곱 더하기 3x가 다 a니까요. 얘를 라지 a 더하기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a 더하기 스몰 b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 b는 자연수, 그 다음에 a보다 더 b가 커야 되는 거다. 오케이? 근데 그런 2차식의 어떤 형태로 인수분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a제곱하고 가운데 건 뭔지 모르겠는데 맨 끝머리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뭐니까? 8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저게 8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라지 a 더하기 1하고 라지 a 더하기 8의 곱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라지 a 더하기 2와 라지 a 더하기 4의 곱으로 표현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자연수로 나눠지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전개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k 더하기 1이 9가 되는 거고, 여기는 k 더하기 1이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k가 8, 얘는 k가 5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13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뭔가 약간 변칙적인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그 패턴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아니고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y는 2x-5라고 하는 직선과 접한답니다. 어디서? 여기는 요 3,c라고 하는 점에서 접한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y는 2x-5가 3,c를 지나는 거니까 c가 600이 5니까 c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도 3,c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 c가 9 더하기 3a 더하기 b인데 c 값이 1이니까 한쪽으로 넘겨보시면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도 하나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하고 y는 2x-5는 접해야 한다. 다시 말해 딱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판별식 d가 0이게 성립해야 된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2x-5가 같다.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x제곱 더하기 a-2x 더하기 b 더하기 5가 0이다 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이어야 되는데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문자로 어쨌든 개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B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인 걸 이용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 A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B 더하기 5면 지금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전개하시면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이니까 플러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6이 제로가 되고 얘는 a 더하기 4의 제곱이 제로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는 a에다 마이너스 4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12에서 8을 빼는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모두 다 구했고 A가 마이너스 4, B가 4, C가 1이니까 다 갖다 더하면 결론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다항식 fx 조건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근데 있잖아 이거 그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qx라고 하는 몫이 있고 거기에 2차로 나눴으니까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나머지가 있는 거고 a 값과 b 값이 각각 뭔지만 찾아내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a하고 b 값을 찾으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될 거냐면 첫 번째로는 2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F2가 2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여기 F 마이너스 1이 있어가지고 F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5인 건 알고 있고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F2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사실 이게 이런 형태의 보기가 기출에 나와서 4나 마이너스 5를 갖다 집어넣고 뭔가 결론을 내리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조건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목적성은 분명하게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F2를 구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F2를 구하고 싶은데 뭘 알고 있냐면은 F-1을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f2는 4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고 f 마이너스 1이 5인 건 알고 있었으니까 얘가 20이고 그 다음에 f2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두 개 갖다가 잘 연립하시면 a값 b값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3 b는 2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다. ax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내기는 했는데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 심화책에도 나와 있었던 형태하고 유사한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8번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과 N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 Z제곱 더하기 MZ 더하기 N 이퀄 제로 있잖아 이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Z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요 가에 써져 있는 것처럼 Z제곱 더하기 MZ 더하기 N이 0이다라고 하는 게 성립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던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퀄 0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Z다. 그런데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얘는 1, 여기는 M, 여기는 N 1MN인데 M하고 N이 뭐냐면
정수잖아요. 맞습니까? 정수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 뭐가 되는 거다? 실수가 되는 거고 앞쪽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반드시 뭘 갖는다? 켤레근을 갖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Z라고 하는 이 근이 존재한다는 건 Z마도 반드시 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n인데 지금 이 n의 값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고? 고정된 게 아니라 8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n 하나는 8로 고정이 되는데 m은 뭔가 특별히 고정되는 건 없다. 그래서 이제 m을 어떻게 구할 거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만족시키는 뭐가 존재해야 된다? 허수 z가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허수 z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방정식이 z라는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m제곱이 4n보다 작아야 되는데 n의 값이 8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32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이 부등식은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32보다 크고 루트 32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m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걸 만족시키는 뭐여야 하는 거냐면 정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 32의 값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루트 25하고 루트 36 사이에서 대충 5점 얼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인 m은 마5, 마4, 마3, 마2, 마1, 제로,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맞습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m이 얼마일 때가 되는 거다? 5일 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최대값이 1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9번으로 갑니다. F하고 G가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는 G의 마이너스 2의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건 가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G의 마이너스 2는 계산을 해보자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곱하기 F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2가 얼마인지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조건 나에 보면 G하고 F가 섞여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첫 번째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형광펜 치는 GX 부분에 이걸 갖다 집어넣으려고 X제곱 곱하기 FX를. 그러면 4GX는 4X제곱 곱하기 FX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FX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뭐로 묶어주냐면 FX로 묶어줘요. 그러면 남는 게 4X제곱에서 이만큼을 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얘는 fx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우변에 있는 식 4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b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우선은 gx가 없는 f로만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을 하나 찾았는데 어쨌든 얘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이 식에다가 첫 번째로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 0을 집어넣을 거고 두 번째로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 2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고 2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거고 x에 0 집어넣으면 우변이 그대로 b가 되어버려서 b가 0인 거 하나 그 다음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32 더하기 4a 마이너스 8 더하기 b인데 b 값은 어차피 0이니까 정리하시면 4a는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6이 된다.
다시 말해 여기는 요 식이 a하고 b에다 갖다 값을 집어넣게 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가 되고 그 다음에 2x로 묶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이고 뒤에 있는 게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2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두 개를 갖다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여기 f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여기는 요 2x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양변 x하고 x 마이너스 2 갖다 곱한 걸로 나눠주면 fx는 2 곱하기 2x 더하기 1이고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6이고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저 조건 가에 나와 있는 gx를 x제곱 fx라고 했으니까 직접 갖다 집어넣고 묶을 수 있는 거 묶어서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좌변 우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였던 a랑 b를 찾아내고 결론 내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까지가 단답형이었고 소수령 문제가 두 개가 나오는데 20번에 보니까 지금 px를 3x-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다. 그러니까 px를 3x-2로 나누면 qx라고 하는 몫과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나머지가 생긴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px가 아니라 여기 써져 있는 x제곱 곱하기 px를 x-3분의 2로 나누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식을 구현해야 돼요. 양변에다 뭐를 갖다 곱할 거냐면 x제곱을 직접 곱할 겁니다. 그럼 x제곱 px는 x제곱 3x-2qx 그리고 더하기 r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뭐로 나눌 거냐면 x-3분의 2로 나누고 싶은 거니까 지금 첫 번째 있는 거에서 그 3x-1을 3으로 묶어가지고 3 곱하기 x-3분의 2 x제곱 qx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x-3분의 2로 나눈 거니까 x-3분의 2로 묶어야 되거든. 근데 x-3분의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요. 지금처럼 rx제곱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뭐로 표현돼야 되는 거냐면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로 표현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rx제곱을 rx제곱 x 없고 상수도 없는 거를 x-3분의 2로 나누는 걸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r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또 더하고 그래서 얘는 x-3분의 2로 나눴더니 rx 더하기 3분의 2r이라고 하는 몫에다가 9분의 4r이라고 하는 나머지가 생기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로 묶어줄 거냐면 x-3분의 2로 묶어주면 남는 거 3x제곱 qx 그 다음에 더하기 rx 더하기 3분의 2r 하고 거기다 다시 또 뭘 더해줘야 되는 거냐면 9분의 4r을 더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 얘가 저 x제곱 곱하기 px를 x-3분의 2로 나눴을 때의 몫이 되는 거고 뒤쪽에 더해지는 이 9분의 4r이 그걸로 나눴을 때의 뭐가 되는 거다? 나머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px 자체를 가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곱 곱하기 px, x세제곱 곱하기 px 그런 것들 만들라 한다면 원래 있던 식의 양변에다 뭔가를 갖다 곱해서 식을 우선은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정리를 해보는 형태로 가셔야 된다 라고 설명드리고 마지막 21번 보겠습니다. 21번 푸신 분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은 느낌인데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래. 그럼 어차피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a고 곱하면 b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여기는 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b 이퀄 제로의 두근은 알파 더하기 2하고 베타 더하기 1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2하고 베타 더하기 1을 갖다 더한 건 마이너스 2a가 되고 알파 더하기 2하고 베타 더하기 1을 갖다 곱한 건 5b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좌변 같은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니까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되고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하시면 a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는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2베타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다시 알파 베타에다가는 b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더하기 4 5b가 그래서 지금 4b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니까 갖다 집어넣게 되면 12가 되는 거고 4b가 10이니까 b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a가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보시면 알파는 1, 베타는 3. 1 더하기 3이 4고 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반대로 알파가 3이고 베타가 1인 케이스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떤 자연수에서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알파 n승하고 베타 n승 두 개를 갖다 더해서 0이 된다는 건 거듭제곱해서 둘 다 0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만족하는 건 빵개인데 문제 답은 보면은 25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아마 어딘가에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요거 이것저것 조작을 해봤는데 찾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문제 푸는 패턴은 이게 맞는데 맨 마지막에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거듭 제곱했을 때 성질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답은 안 나온다 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오케이?